기계화 부대는 현대 전쟁에 맞설 수 없었다. 기술적 우위, 우크라이나의 드론 및 첨단 무기 사용,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응하지 못할 때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경우 군사 전략과 현재의 갈등에 대해 군대 구독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중요한 전투의 최신 분석과 함께 2024년 6월 4일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기계화된 보병 및 탱크 기동 보내기,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영토를 향해 돌격, 교과서적인 군사 진격처럼 보였던 것, 기술 지혜로 빠르게 전환,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드론은 한때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탱크가 부서지고 장갑차가 비활성화되면서 러시아의 모든 공격이 풀렸다. 탄력을 받기도 전에 이 예상치 못한 붕괴 여파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최첨단 전술은 어땠습니까? 막을 수 없는 러시아 군대가 되어야 했던 것, 공격의 중요한 순간을 풀어 그리고 현대 전쟁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에 의해 2024년 6월 4일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제 영토로 이동, 조정된 공격과 함께 탱크 장갑차 포함, 그리고 보병,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기계화 장치의 압도적인 사용,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설계, 그리고 중요한 영토를 빨리 점령하라. T-90 탱크의 긴 기둥, BMP-3 보병 전투 차량, 기타 기갑 부대, 주거 지역으로 진출, 하나의 분명한 목표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땅 포착. 계획은 간단한 드라이브 스루였습니다. 저항을 압도하고 발판을 마련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중심부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쟁 접근법, 무차별적인 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방대한 탱크의 의존, 그리고 장갑차, 그들의 길에 있는 모든 반대를 분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 방법은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특히 장비가 부족한 힘에 직면할 때 러시아 군대, 적을 압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와 화력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추정되었습니다. 작은 군대와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격은 처음에는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탱크가 앞으로 굴러가면서 엔진 포효 및 목표물을 겨냥한 포탑총.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러시아 칼럼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지 않았다. 장갑차가 전진하면서 다가오는 위협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이미 정교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감시 드론 네트워크.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의 무거운 것에 대항하기 위해 기계화된 힘, 첨단 UAV, 무인 항공기 사용,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부대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드론은 거의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을 지켜봐.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에게 정확한 사진 제공,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것, 이 드론이 얼마나 큰 판도를 바꿀지, 전통에만 의존하는 대신 방어 전략 우크라이나는 드론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의 초기 단계, 러시아의 계획에 따라갔다. 우크라이나 위치에 차량이 접근하면서, 하지만 탱크와 장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들은 새로운 유형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FPV 1인칭 드론 보기. 이 드론은 땅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악몽이 되었다. 러시아군을 위해 FPV 드론은 작지만 치명적입니다. 정밀한 타격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 탱크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그리고 장갑차, 탱크가 감지된 순간 우크라이나 감시 드론에 의해 FPV 운영자가 킬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신속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 리드 러시아 탱크에 부딪혔습니다. 폭발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침없이, 그러나 그 피해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인 탱크였습니다. 이제 더 느리고 덜 효과적입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러시아 탱크 기둥의 압도적인 힘,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폭행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출시되었습니다. 각자가 마크를 발견하고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러시아 탱크는 현재 여러 대의 드론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탱크의 보호 갑옷이 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진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그러나 타협했다. 장착 손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차량 중 일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돌파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에게 훨씬 더 큰 문제, 더 많은 탱크가 맞으면서 많은 승무원들이 차량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싸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 탱크는 전장에 남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손상되어 움직일 수 없는 반면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드론은 계속 공격했다. 내부에서 러시아 차량을 파괴하기 위해 잠수, 전통적인 방어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곳, 한때 당당한 러시아 공격, 마비되었었다. 위로부터의 무자비한 공격에 의해 러시아의 기계화 공격, 처음에는 매우 유망해 보였던 빠르게 재앙이 되고 있었다. 탱크와 장갑차에 대한 의존, 러시아의 군사전술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 가져온 것,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분명했다. 이것은 다른 전통적인 싸움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긴 적이 있다. 압도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것, 굴욕적인 좌절로 급변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멈출 수 없는 힘 덕분에 러시아의 탱크 기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더 깊이 이동,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그것은 곧 전투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 첫 번째 물결의 1인칭 뷰를 시작했습니다. FPV 드론. 이 드론은 작지만 치명적입니다. 높은 폭발성 페이로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파괴적인 전달 가능, 정밀 타격, 러시아 기계화 세력의 심장부로 몇 분 안에 러시아 기둥의 리드 탱크, 표적이 되었고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전장에서의 극적인 변화, FPV 드론은 하나의 주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공습이나 포병과는 다른 정밀도, 이 드론은 운영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이 카메라를 통해 그들이 목표물로 인도할 때 파업은 빠르고 강력했다. 결정적인 지점에서 탱크를 치는 것, 그들의 갑옷이 가장 약한 곳, 처음 몇 번의 타격으로 탱크가 눈에 띄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진보를 계속하려고 시도, 그러나 피해는 이미 있었다. 드론은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는 화력. 이 FPV 드론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심리적 무기였다. 전투에 투입되는 러시아 전차 승무원, 심각한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적에게 드론 공격의 끊임없는 위협, 그것을 막을 명확한 방법이 없다. 러시아군의 사기를 흔들기 시작했다. 각 탱크가 타격을 입으면서 깨달음이 커졌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전통적인 전술,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위에서 드론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추가 스트레스 레이어, 추가. 이제 싸워야 했던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상군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늘에 보이지 않는 적, 이 역학의 변화, 단지 신체적 피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드론이 일으킨 것은 혼란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조정된 러시아의 공격을 가져왔습니다. 있어야 할 탱크, 러시아 공세의 선봉, 이제 효과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벗은 선두 차량, 그리고 그들의 이동성이 손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충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때 만만치 않았던 러시아 칼럼, 응집력을 잃기 시작했다. 탱크가 형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는 그들이 전진할 때 서로를 덮습니다. 정밀도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FPV 드론 또한 명령 및 통신 구조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은 탱크뿐만 아니라 또한 차량, 공격 조정 담당, 계급 내 혼란 만들기, 러시아 지휘관, 장갑차에 크게 의존한 사람, 제어 및 방향을 유지하려면
자신을 찾았다. 군대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도구 없이 효과적으로 이 조정의 붕괴가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격의 후속 실패에서 드론이 공격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운영자들은 전술적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초점을 맞출 곳, 가장 취약한 차량을 조심스럽게 공략하여 기둥 앞쪽에 그들은 러시아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탱크를 보호하다. 화력, 집중, 능력, 약화, 그리고 전진, FPV 드론의 각 히트, 러시아의 공격 능력이 더욱 고갈되었습니다. 그들의 진보를 늦추다. 그리고 그들을 방어적인 자세로 강요.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 러시아군에 의해 엄청나게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전투의 흐름을 바꾸었다. 거의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러시아의 기계화 세력을 교란시키는 능력,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강조, 러시아군이 밀고 나가면서 그들은 곧 깨달았다. 장갑에서 그들의 기술적 우월성, 차량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정밀한 면에서 그리고 무자비한 드론 공격. 결론적으로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역할, 단지 피해의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나 또한 혼란, 정밀 타격, 러시아군에 대한 심리적 영향, 그리고 드론 운영자의 전술적 탁월함 모두 합쳐져 강력한 방어를 만듭니다. 러시아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 처음에 있었던 상황, 러시아의 압도적인 세력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재빨리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진격을 중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러시아군이 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드론 공격의 연속적인 파도와 함께 러시아의 공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대 기술의 정권을 드러내는 전쟁의 미래를 재편하는데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의 결과, 러시아 공격의 첫 번째 물결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유망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탱크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서 이 드론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전문적으로 러시아 탱크의 취약한 지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가 컸다. 그리고 더 많은 탱크가 맞으면서 러시아 승무원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차량은 더 이상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하나둘씩 탱크를 버렸습니다. 진격을 계속할 수 없음. 강력한 푸시로 시작한 것. 곧 무질서한 수련회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군인과 함께 손상된 차량을 두고 앞다투어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황폐한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완전히 후퇴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보병 전투 차량과 함께 특히 BMP-3이 중장갑차 추진력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탱크에 의해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의 변화는 결과를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빠르고 정확했다. BMP 트리즈가 싸움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드론의 조합에 의해 표적이 되었습니다. 포병 및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S, 이미 약화된 러시아의 위치를 더욱 무너뜨립니다. 중무장임에도 불구하고 BMP-3, 긴밀한 지원을 위해 설계, 우크라이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밀도, 포병의 파괴적인 힘과 결합, 그리고 창 미사일의 정확성, BMP-3을 거의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차량의 새로운 물결, 계산된 파괴를 만났다. 차량의 갑옷은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파업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또는 파괴, 전장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BMP-3을 희망했던 러시아군, 폭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패배에 직면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장갑차가 무력화되면서 뒤따르던 보병은 노출되어 있었다. 탱크의 보호 없이 그리고 전투 차량, 러시아 보병 부대는 빠르게 무질서해졌습니다. 한때 조정된 공격, 혼란스러운 후퇴로 변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표지를 찾으려고 노력. 그러나 탈출구는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의 정밀도에서 그리고 포병은 전장을 발사합니다. 한때 계획된 폭행의 장소였던 곳,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무거운 추진력, 이제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계산 및 공격,
러시아의 첫 번째 파도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탐구합니다. 장갑차에 크게 의존하기로 한 결정, 탱크와 BMP-3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기계화 단위는 일반적으로 강력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차량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드론은 중화할 수 있었다. 기갑부대 형태의 러시아의 주요 이점, 그리고 일단 이 차량들이 방정식에서 벗어나면 러시아의 보병은 취약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이전 충돌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화력에 의존할 수 있었다. 반대를 진압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 정밀한 타격을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드론, 두려움과 혼란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러시아 계급 중 조정의 상실, 탱크의 포기, 그리고 그들의 BMP-3의 실패, 모두 붕괴 신호. 러시아의 첫 번째 공격 물결에서 첫 번째 파도의 붕괴, 전투의 전환점을 표시. 처음에는 건전해 보였던 러시아의 전략, 압도적인 힘을 빠르게 풀었다. 그들은 사용하기를 바랐었다. 우크라이나 방어를 관통하다. 기술에 의해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밀한 전술, 후퇴하고 다시 그룹화하는 대신 러시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계화된 힘을 보내는 실수, 순전히 숫자가 배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새로운 물결은 첫 번째와 같은 운명을 만났다. 빠른 파괴 및 혼란, 러시아군이 재편성 및 재편성을 시도함에 따라 그들의 엄청난 손실 후 우크라이나의 대응책은 이미 유효했다. 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수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응 능력, 변화하는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러시아가 탄력을 되찾는 것을 막는데 UAV의 실시간 데이터로 안내되는 우크라이나 포병, 무인 항공기, 러시아 차량과 보병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밀도로 러시아의 공격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대책의 효과, 다중의 통합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시스템이 일치하여 작동합니다. 러시아어를 추적하던 우크라이나 UAV, 전투 시작부터의 움직임, 연속 제공, 포병 유닛에 대한 데이터를 목표로 하는 최대분, 러시아어의 약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치명적인 정확도로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 러시아 장갑차 및 포병 부대, 한때는 거의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여러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는 창던지기 대전차 미사일이 있었다.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 판명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차 포병과는 달리 직접 화재에 의존하는 창 미사일은 적외선 표적에 의해 유도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적의 차량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더 약한 상단 갑옷을 목표로 우크라이나는 UAV를 사용하여 이러한 미사일을 유도했습니다. 각 공격이 치명적이고 정확한지 확인. 자벨린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BMP-3 차량,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 보병 지원, 잘 배치된 파업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들, 직접 전투를 위해 설계된 중무장, 드론 조합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감시와 창던지기 미사일 공격, 장거리 FPV 드론의 역할, 유지 보수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에 대한 압박, 이 드론은 작지만 높은 폭발성 페이로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목표물을 추적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FPV 드론 운영자, 포병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 그리고 창 미사일 팀, 거의 막을 수 없는 공격 체인 만들기, 러시아 차량이 UAV에 의해 확인되자마자 FPV 드론은 초기 공격을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포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 미사일, 남은 위협을 끝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도구의 조합, 그리고 조정된 전술은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재집결하기 위해 또는 어떤 견인력을 얻다, 러시아의 재건 시도, 전장에 대한 통제, 매 순간 좌절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가차 없었다. 러시아 장갑차 전진 불가, 엄청난 손실에 직면하지 않고 러시아군에 대한 심리적 피해,
또한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공중과 땅에서 폭격을 받은 거의 완벽한 정밀도로 러시아 군인들은 멀티에 대항할 명확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BMP-3 차량도 레이어드 공격, 보병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던 것,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위한 오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포병, 러시아의 주요 위치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UAV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 극도의 정확도로 불을 조정하기 위해 이 장거리 포격 공격,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후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더욱 방해하다 러시아 단위 드론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탄의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UAV 결합에 깊은 영향을 강조합니다. 포병과 대전차 미사일, 이러한 시스템의 정밀한 타겟팅 기능, 우크라이나를 위해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재집결을 시도하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밀어 그들은 연이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공격이 사실이라는 사실, 매우 효율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러시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세는 결과적으로 흔들렸다. 전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갈등의 역학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광활한 들판과 넓은 길, 러시아의 기계화 세력을 선호하는 좁은 거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울창한 건물과 좁은 모서리, 양쪽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이제 서부 공급 차량으로 강화,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험비처럼 이러한 자산을 유리하게 사용, 신속한 기동 수행,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된 반격, 주거 지역에 근접한 환경에서 이 차량들 고급 화력과 장갑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 전쟁에 완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 깨끗한 건물, 그리고 정밀하게 러시아 진지를 공격합니다. 반대편 러시아군, 주거 지역을 통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무거운 기계화 장치로, 그러나 실패. 전투가 도시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러시아 전략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드론을 사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FPV,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목표로 드론을 보는 첫 번째 사람, 좁은 길과 혼잡한 지역, 그들이 조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러시아 탱크 BMP-3, 그리고 보병이 마주했다. 공격 조정의 어려움 증가, 도시 지형이 그들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시야를 제한,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이러한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서양 차량의 지원으로 그들은 더 쉽게 기동할 수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브래들리 전투 차량, 이동성과 강력한 무기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반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적의 위치, 지우기, 이 차량들은 우크라이나 보병이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거리를 빠르게 전진하는 동안 보호됨, 차량의 화력 사용, 정확한 정확도로 러시아 위치를 파괴하기 위해 험비는 더 가볍지만 이러한 보병 부대의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 군대를 효율적으로 수송, 또한 움직임을 커버할 수 있는 화력을 제공합니다. 도시 전투에서 서양 차량의 사용,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 차량들 도시 전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또한 국제적인 상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시연 지원, 우크라이나의 동맹국과의 협력 능력, 서양 기술의 추가 차원, 경기장을 평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주기,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가장자리를 강요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갈등이 격렬해짐에 따라 양측은 전술을 채택했다. 근접 전투에 도전해 진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군, 그들의 큰 차량과 함께 드론을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FPV의 드론, 우크라이나 탱크를 목표로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투 초기, 이제 우크라이나인 개개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군인 보급선, 그리고 장갑차, 그러나 밀도, 도시 지형, 그만큼 불리한 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용, 그들의 차량을 위한 것처럼 건물의 존재, 골목길과 빡빡한 모퉁이, 드론을 힘들게 만들었다. 명확한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 제한, 우크라이나군은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도시 환경, 더 예측할 수 없도록 허용,
우크라이나 보병 부대를 공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장갑차와 함께 신중하게 조정된 공격에 참여, 그들은 체계적으로 건물을 정리했다. 서부 차량을 모바일 지원으로 사용, 러시아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이나 바리케이드 뒤에 숨어 이러한 전술은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지탱력, 그리고 각각의 성공적인 반격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도시전쟁은 또한 의사소통의 변화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조정, 양측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가까운 곳에서 싸우는 것, 러시아가 더 큰 규모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도시 환경에 더 번거로운 힘, 우크라이나 군대는 더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과 함께 더 많은 모바일 장치, 보다 유동적이고 대응력이 뛰어난 방어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적의 위치를 지운 다음 신속하게 다시 그룹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술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러시아 공세, 마침내 무너졌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무게 아래 더 많은 BMP-3과 보병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가차없는 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포병과 정밀 미사일, 다시 그룹화하려는 각 시도가 신속하게 충족되었습니다. 조정된 반격, 러시아의 남은 차량을 무력화시킨, 탱크가 파괴되면서 보병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무너졌다. 러시아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약속으로 시작된 폭행,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다. 전통적인 전술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과 무거운